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분기에 한 번씩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하는 이 자산전략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자산전략 보고서의 제목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왜 스텝 바이 스텝이 됐는지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두 번째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구성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있는 거는 우리 한두희 대표이사의 CEO 레터입니다. 여기서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면 이 뒤에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제안에 맞는 또는 그 투자 전략에 맞는 여러 가지 내용을 근거와 함께 적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국내 해외 채권, 부동산, 벤처, 원자재, 비트코인까지 8개 자산,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에 포함이 돼야 되는 자산으로 다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 자산 전망 짧게 들어가고 자산 배분 제한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3개월에 한 번 내는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시장을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봤을 때 우리의 자산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그렇듯이 이 CEO 레터에서 방향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번 호의 방향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켓 타이밍 정말 너무 하고 싶어 하고요. 막 그다음에 셀렉션 해가지고 막 수익률을 더 잘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우리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것보다는 내 자산의 성격 또는 뭐 자금의 성격 또는 이 자금을 언제 써야 되는지, 내가 뭐 몇 년 있다 뭐라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산을 배분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자산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잡혀왔었고 앞으로도 이럴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하는 자료가 이 자산전략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스텝 바이 스텝인 거죠. 우리가 돈을 벌고 월급을 받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벌어서 자산에 투자를 한 다음에 우리의 노후나 또는 뭐 젊은 분들은 결혼하든지 집을 사든지 이런 식의 자산의 목적에 맞게 증식하는 것을 도와드린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부터 저희가 얘기를 할 건데, 한국 주식은 저희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팀장이 박승영 팀장이 작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은 이렇죠. 모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시장은 마켓 타이밍이야.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라고 다들 생각하세요. 최근에 특히 그런 모습이 많았고, 특히나 2000 코로나 고점 이후에 주가가 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한국 시장은 항상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시장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랑 비교를 해봤냐면 좀 길게 보긴 했어요. 20년으로 봤는데 계속 적립식으로 코스피를 사는 사람, 그게 아니라 ETF가 많이 유입될 때 사고 유입이 안 될 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래량 웨이트로 구한 수익률을 비교해 봤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놀랍게도 꾸준하게 샀던 분이 투자했던 것이 성과가 더 좋습니다. 거의 뭐 200bp 차이 나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나도 적립식 했는데 그런 수익률 안 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저희가 뒤로 넘기기로 하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보통 적립식을 하게 되면 나는 오늘도 적립식 해야 돼. 100원, 그 다음 달 100원 사다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시장에 급락이 옵니다. 급락 내지는 조정 내지는 뭐가 오는데, 시장이 빠졌을 때 적립식을 멈추는 거죠. 무서워. 내가 여기서 적립을 또 하면 더 빠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중단하기 때문에 이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꾸준하게 얼마가 되든 간에 이 시장, 코스피 200이라는 시장을 적립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오르던 내리던 꾸준히 적립해야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적립식에 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죄인은 누구냐면 저 같은 투자자인 거죠. 적립식이라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적립을 하는데 오를 때는 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사고
내릴 때는 적립식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쁘게 나온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미국 주식이 있긴 하지만 제가 피터 린치 얘기를 드리고 미국으로 넘어갈 건데 피터 린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90년까지 피터 린치가 피델리티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용을 해서 연평균 20 몇 % 수익을 내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내 펀드에 가입한 사람 중에 돈 번 사람이 뭐 반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내용이 나와요. 왜? 펀드 가입자들이 그냥 갖고 있었으면 되는데 또 계속 누적으로 샀으면 되는데 좋을 때 가입했다가 빠질 때 나왔다가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 주식도 그렇고 아주 스타 매니저의 펀드도 그런데 시장을 그렇게 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적립식의 죄를 묻지 말고 그냥 내가 빠질 때 안 샀던 게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한국도 적립 투자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요. 미국 주식은 100년 동안 올랐던 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미국은 그래도 적립식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직관적으로. 해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미국 주식 이 ETF가 있으니까 그냥 매달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난 20년, 93년부터 미국 ETF가 나왔습니다. 스파이가 20년 기준으로 보면 원금이 한 5배 되더라고요. 내가 투자한 거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오를 때 추종해서 사고 주가 빠지면 팔고 이걸 이렇게 해본다고 하면 첫째로 원금이 적립식보다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온 자산은 훨씬 적어집니다. 또는 나는 오를 땐 안 사고 빠질 때만 살 거야. 대신 팔진 않아야지. 이렇게 해도 계속 산 거보다 원금이 적기 때문에 자산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계속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띄엄띄엄 사는 거고 세 번째는 샀다 팔았다 하는 거라는 결론을 제가 미국 주식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리면 근데 나는 오르고 내리고를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할 수 있어라고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1년째 주식시장에 있는데 그걸 정말 잘하는 분들을 거의 보지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에서 실제로 돈을 열심히 벌고 그걸로 투자를 하는데 내가 시장을 계속 쳐다보면서 매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꾸준히 사는 거 지수를 생각보다 강한 수익을 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채권인데 채권도 이제 요즘 채권 ETF도 잘 돼 있어서 금리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팔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특히나 외국 채권은 환율을 막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분석했는데 국내 채권은 환율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자 비용하고 사고 판 걸 비교해 보면 결국 만기까지 들고 가서 이자를 수취하고 원금을 수취하는 게 물론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채권 발행사가 그러니까 국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랬다는 과정으로 보면 사고 판 거에 비해서 이자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거고요. 해외 채권은 원화가 물론 최근에 계속 구조적으로 절하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달러 미국채를 갖고 있으면 환차익이 컸다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390원의 환율에서도 앞으로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제가 뭐 환율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신흥국은 미국에 비해서 아주 재정이 건전하고 아주 경제가 세야 환율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미국하고 비슷하게 쓰면 무조건 환율이 악화되거든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그런 차원에서 해외 채권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장기 보유가 우월했다라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처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냐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낮추고 변동성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넣는 게 생각보다 수익률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차원으로 가고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쉐일 혁명 이후에 유가가 계속 안정화가 되면서 원자재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원자재 중에 골랐는데 그게 이제 금하고 구리입니다. 금이나 구리는 이제 합성이 어렵고 실제 수요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는 원래 가장 뭐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거지만 합성 다이아몬드가 생기면서 조금 가격이 주춤하다라고 하는데 금하고 구리는 채굴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산 배분으로 원자재를 넣는다고 하면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금하고 구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 돈이 얼마 없는데 무슨 자산 배분이야 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산전략 보고서에도 어떤 ETF가 있는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작다면 뭐 주식만 하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이 자산이 쌓이신 분들이라면 이 중에 내가 몇 퍼센트는 비트코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몇 퍼센트는 부동산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 집 하나는 정말 중요해요. 피터 린치 책 한 번 더 인용을 하면 그 책에 역시 뭐라고 나오냐면 주식 투자하기 전에 내 집은 마련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추가로 사거나 이렇게 현물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리츠를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츠는 관리해주고 매매가 쉽고 우리나라 일단 국내 리츠 같은 경우는 세금이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배당도 괜찮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는 리츠 ETF가 엄청 오랫동안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VNQ라는 ETF가 있었는데 얘가 120% 오를 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주택 관련 지수가 케이스 쉴러 지수잖아요. 이게 8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리츠가 부동산 시장의 전체 가격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물론 배당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주택 관련 리츠가 짧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맥쿼리 인프라 펀드가 되게 오래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물론 주택은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이나 뭐 이런 자산이라고 치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 그게 70% 오를 동안 KB 주택가격 지수도 70%가 올랐습니다. 물론 KB 주택가격 지수에서 뭐 서울은 더 올라고 강남은 더 올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강남이랑 비교하려면 주식에서도 제일 좋은 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리츠가 부동산 현물 시장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따라갔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게 전체가 길지 않아요. 20 몇 페이지밖에 안 되기. 저희가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짧게 쓰거든요. 요거 한번 시간 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뭐 조금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쓴 건 제가 답변 드리고 뭐 또는 다른 분이 쓴 거면 물어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